안녕하세요. 10주차 인터랙션의 구체화 수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클릭하고 넘기고 말 걸고 반응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해 왔어요. 그런데 이런 인터랙션이 단순히 기능이 아니라 사용자의 감정과 판단, 선택을 유도하는 어떤 설계된 흐름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인터랙션이 어떻게 와이어프레임에서 작동을 해야 할지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들을 배웠는데, 오늘은 이 인터랙션 콘텐츠 속에 5가지 핵심 요소를 분석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는지 살펴볼 건데요. 특히 오늘은 인터랙션 콘텐츠의 5대의 요소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실제로 이 요소들이 적용되어 있는 콘텐츠를 비교해서 사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콘텐츠를 기획할 때 인터랙션 전략을 적용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얘기할 가장 중요한 인터랙션 콘텐츠의 5대 요소 총 5개가 있는데요. 선택, 조건, 결과, 피드백, 반복. 이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다뤄질 주제는 바로 선택이에요. 이 선택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콘텐츠 내에서 직접 행동을 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출발점인데요.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직접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결정적인 플레이의 에이전시가 강화되어 몰입의 그리고 주체성이 높아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선택지는 플레이어가 자신의 전략을 세우거나 스토리 전개하는 데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반복적인 플레이와 탐구욕을 자극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스토리의 분기, 캐릭터의 커스터마이징, 경로 선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간단한 예로 뭐라고 했냐면 퀴즈의 답을 선택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캐릭터의 커스터마이징, 이런 거는 결국 그런 우리 처음에 게임을 딱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리니지를 해요. 근데 리니지에서 캐릭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스타일의 캐릭터를 선택을 했냐, 뭐 법사라든지 아니면은 궁수라든지, 그럼 거기에 맞는 내가 오크형의 캐릭터인지 거기에 따라서 캐릭터의 커스터마이징을 하면서 나는 거기에 애정이라는 것을 쏟게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컨디션이에요.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사실 사용자의 선택이나 입력에 따라서 콘텐츠의 흐름이 달라지도록 만든 우리가 얘기하는 분기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의 다양성과 재플레이의 가치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게임에서 있어서 조건부 이벤트라든지 난이도를 조정한다든지 플레이어의 행동에 따른 환경 변화가 바로 이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결정이 실제로 게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감성을 높여준다. 훨씬 더 실감을 체감하게 해준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 도전의식이라든지 탐험의 동기화를 강화시키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결국 제가 예시로 A를 선택하면 X로, B를 선택하면 Y로 가는 분기 구조를 짜준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나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흥미와 몰입을 여기 안에서 결정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것들은 결국에는 캐릭터를 컨트롤하고 유저가 이 게임에 몰입하게 하는 유저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유저는 이 정도에서 더 넘어가면 어려워해. 요 정도까지는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어 하는 것들이 유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유저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다음으론 결과예요. 이 결과는 사용자가 어떤 선택이나 조건에 따라서 시스템이 반응하는 건데요. 결과가 명확할수록 플레이어의 행동은 즉각적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성취감을 높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일 많이 보여주는 게 아마 점수표가 아닐까 생각해요. 점수 또 뭐가 있을까요? 레벨업.
레벨업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이템 획득하는 것들.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파밍을 나갔어요. 거기에서 얻어들이는 아이템 획득, 그리고 그에 따른 스토리의 변화, 이런 것들은 플레이어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다양한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게임 진행의 동기와 또 뭐 만족도를 이쪽에서 부여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음은요, 명확한 피드백인데요. 사실 사용자의 행동이 시스템에 즉각적으로 제공되지는 신호라고 해서 시각, 청각, 촉각, 다감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즉각적 피드백은 학습 효과 그리고 몰입도를 높여요. 즉, 이 게임은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내가 훨씬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구나 하는 나만의 루틴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걸 재밌게 느낄 수도 있고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시각적으로는 뭐 이펙트, 모션 그래픽 같은 것들, 그 애니메이션 이런 게 있을 거고, 청각은 효과음이나 사운드, 그다음 촉각은 진동, 이런 것들의 피드백으로 플레이어의 행동에 대한 시스템 반응을 실시간으로 제공해요. 플레이어의 반응 속도와 게임의 재미, 몰입, 이런 부분들에 크게 향상을 시키는 기능을 하죠. 다음은요, 이 반복인데요. 사실 사용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작용을 여러 번 경험을 해요. 점진적으로 더 나은 결과나 새로운 구조를, 경험에 대한 얻는 구조를 제공한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제가 이렇게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해보세요. 반복 구조는 플레이어가 시도를 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 사람의 실력이 나아지는 거예요. 반복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재미를 봤던 게임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캔디 크러쉬라는 게임이 있어요. 동일한 조건에 세 개 이상을 연속해서 연속해서 맞추면 터진다. 내지는 아니면은 뭐 이게 5개다. 뭐 이런 식의 규칙성을 갖고 이것들을 연속해서 이동시켜서 게임을 깨는 그런 로직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걸 한 번 했지만 성공을 못했어. 하지만 이게 모든 게임이 동일한 구조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스테이지가 동일한 구조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전을 하면서 요렇게 아이템이 들어왔을 때는 지금 터트리는 게 좋아? 아니면 후에 터트리는 게 좋아? 하는 내가 학습과 숙련과 도전에 대한 어떤 나만의 전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 적용할 때는 미션 반복이라든지 점수를 갱신하거나 업적을 달성하거나 랭킹 경쟁 이런 것들에서 플레이어가 지속적으로 게임에 머물면서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중독성과 관련된 것들, 재방문율을 높이는 아주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몰입과 감정적 유대를 연결하는 이 게임의 5대 요소들은요, 플레이어가 게임 세계에 결국 몰입하게 만들면서 캐릭터와 스토리와 감정적으로 연결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반복과 피드백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학습하게 만들고요. 성공 경험을 축적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선택과 조건, 뭐 피드백 이런 구조들은 협동, 경쟁, 커뮤니케이션 등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경험도 강화시켜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복 이런 구조들은요, 게임의 플레이어가 반복적으로 찾게 된다는 건 뭐예요? 장기적으로 충성도를 높인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인터랙션 컨텐츠의 5대 요소, 지금 설명한 선택, 조건, 결과, 피드백, 반복, 이 5가지 요소는요, 게임 및 체험형 콘텐츠의 몰입과 학습 동기, 그리고 사회적 유대, 재방문,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가장 핵심 경험을 구축하는 설계의 근간이에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이 영상은요, 가상현실 의료 술기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컨텐츠예요. 이 컨텐츠 안에서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선택, 조건, 결과, 피드백, 반복, 이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찾아봐요. 자, 이 컨텐츠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면 손이 시뮬레이션 돼가지고 비춰지거든요. 자, 이게 가상현실 공간 안에서 컨트롤러를 사용하며 의료 교육을 할 때 이 컨트롤러 조작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집중하고 몰입할 수 없다라는 한계에 유저들이 컨트롤러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슬기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유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첫 번째 UX적인 측면에서 유저의 요구사항이 뭐였냐면, 자, 컨트롤러 조작하는 게 너무 어렵고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학습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모션 인식으로 만들어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의 손이에요. 플레이어의 손으로 실제로 인터랙션이 진행이 되지는데요. 컨텐츠가 제공되는 게 심폐소생술 자동 제세동기예요. 근데 지금 버튼을 손으로 눌렀는데 아무런 피드백이 없어요. 자, 다시 눌렀을 때 클릭하고 소리가 나는 거 들렸죠? 를 도와주세요. 자, 여기서도 클릭을 해야 되겠죠? 자, 이 포커스가 제대로 맞지 않으면 내가 피드백을 줄 수 없어요. 자, 넘어가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다음 문구를 말하여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세요. 손등의 지시문을 확인해 주세요. 자, 지금 보면 대화 박스가 떠요. 여기 보면은 어깨를 두드리면서 대화를 시도하라고 하고 대화 박스가 나오고, 여기에 이 사람이 어깨를 두드리는 것들을 어떤 행위를 하게끔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대화를 시도하라고 자막이 뜨는데, 여기 파란색으로 자막이 뜬 거는 내가 한 대화가 인식이 됐어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드백이 또 나왔네요. 내가 말을 했고 파란색 가이드에 맞춰서 손을 대고 환자 어깨를 두들겼어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환자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케어하는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화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에 즉각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게 한다 뭐예요? 결과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줬어요. 어떻게? 텍스트가 내가 말로 했을 때 그 텍스트가 텍스트가 출력 값으로 그 창에 떴던 거죠. 자, 그 다음에 퀴즈를 푸네요. 자, 퀴즈를 풀 때 타이머가 돌아가요. 제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운드로 인터랙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상태에 대해서 주는 거고, 퀴즈를 풀었을 때 퀴즈에 대한 결과값들을 이렇게 출력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 선택해요. 여러분들 사용자가 직접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게임소 플레이 에이전시가 강화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몰입성과 주체성이 높아진다고. 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을 가리키면서 음성 명령을 수행해요. 그때 지금 이 대사, 안경 쓴 간호사 선생님 심폐소생술팀에 연락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요청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수행했을 때 결과값에 대한 조건들이 피드백으로 나오잖아요. 자, 두 번째 선생님한테도 얘기하네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요청해야 되는 도움이 총 3가지가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의 목표를 다 달성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죠. 세 번째 선생님한테도 요청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왔다는 거는 내가 앞서 컨디션들을 다 클리어했고 거기에 따라서. 근데 이거 있어요. 앞에서 우리 3번 선생님한테까지 뭘 했냐면, 선생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고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반복적으로 똑같은 행동을
루프 시켰어요. 일반 선생님한테도 똑같이 음성 명령하고 음성 명령을 통해서 인식된 정보에 대해서 움직이세요. 명령을 수행하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반복 구조가 플레이어가 플레이어가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실패와 성공, 이런 경험이 점진적으로 이 사람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도전과 보상의 루프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이 사람이 이거 이렇게 인터페이스만 딱 봐도 이거는 지금 이거 할 차례야. 내가 이 사람한테 명령할 차례야. 이 사람한테 명령해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나는 피드백을 받아야 돼. 하는 것들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뒤에도 계속 볼게요. 사실 이런 인터페이스들도 계속 패턴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넘어가진다라는 것들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저가 뭐예요? 지금 이 교육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저가 이런 인터페이스의 디자인이 다양해지면 모든 디자인들을 다 학습해야 되니까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패턴화 시키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맥박 없고 호구업 없습니다. CPR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창이 딱 뜨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글씨를 읽고 내가 여기다 말하면 음성인식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뭘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게 인지가 되지는 거죠. 뒤로 볼까요? 잠깐하세요. 행동을 유도하고요. 자, 퀴즈도 풀어요. 아까도 봤지만 퀴즈는 제한 시간이 있고 퀴즈를 풀고서 정답 확인을 할 수 있고, 자, 이런 값들, 실패했을 때, 답이 틀렸을 때 오류에 대한 사운드 출력, 이런 것들 학습이 되어가고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제공해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학습해야 되는 요인들, 요소들, 시각적인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결국 이런 것들이 다 플레이어한테 몰입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흉부 압박 실시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는 모션 인식으로 하기 때문에 내 손동작이 더 중요해요. 자, 그런 부분에 네가 지금 잘하고 있어 하는 시그널을 주려고 내가 뭐냐면 손 압박을 할 때는 마우스로 소리를 내가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 내에 해야 되는데 환자가 사망해버렸어요. 포기를 할지 재도전을 할지. 결과적으로 반복적인 어떤 루프 행위를 통해서 네가 점수를 갱신하거나 업적을 달성해 하는 부분들, 이런 교육용 컨텐츠 안에서도 담겨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럼 제가 오랜만에 다시 미로와 스프레드시트를 열었어요. 우리 6주차 때 실감형 컨텐츠의 와이어프레임 워크플로우죠. 워크플로우를 그렸던 거 기억나세요? 플로우 차트 그린 거. 자, 그리고 그때 우리가 펑션 데이터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펑션 트리라는 걸 만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처음에 유저가 스크린 내 일정 거리만큼 다가오면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자, 이제는 발동 조건이 시작이 아니고 다가오면이 아니고 시작했을 때를 기준으로 갈게요. 사실 원래도 다가오면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센서가 감지를 했고 이미 게임이 시작된다라고 하고 가는 건데요. 자, 구성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씬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씬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제가 여기다가 내용이라고 쓸게요.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어떤 행위가 일어날 거예요. 자, 이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요소가 있는데, 이게 요소는 사운드일 수도 있고요. 근데 상호작용에 이미 요소들이 다 포함돼서 들어오는데, 여기에 뭐 큰 더미만, 예를 들어서 버튼일 때, 그 다음에 소리일 때, 그리고 또 뭐 애니메이션일 때, 이런 정도로만 제가 지금은 구별을 할게요. 이렇게 구별을 해놓고, 자, 처음에 스타트 씬이에요.
근데 얘가 여러분들 봤을 때 씬이 여러 차례로 나눌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메인이라고만 할게요. 이미 체험 전시관에 들어와 있는 애기 때문에 메인이라고만 이름을 접어놓고 이게 게임처럼 복잡한 구성 요소를 가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원씬에서 해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요. 사실 이 내용적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지금 씨앗둥이가 3분 동안 랜덤한 시간차를 두고 내려옴이잖아요. 그래서 저 여기다가 씨앗둥이 등장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씨앗둥이의 등장은 3분 동안 랜덤한 시간차를 두고 하늘에서 내려옴. 자, 그러면 씨앗둥이가 내려올 때요. 씨앗둥이의 컨디션은 어때요? 우리가 앞에서 씨앗둥이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씨앗둥이가 3분 동안 랜덤한 시간차를 두고 내려오는데 중요한 거는요. 씨앗둥이가 한 종류가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 랜덤은 시간차에 대한 랜덤인가요? 캐릭터에 대한 랜덤인가요? 자,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과연 무엇에 대한 랜덤일까? 우리가 앞에서 학습하고 뭐하고 했던 내용들을 이제 싹 다 머리에서 잊고 인터랙션 하기 위한 요소를 설계하는데 3분 동안 랜덤이라는 이 말에서 이미 함정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설계한 함정에서. 자, 3분 동안 랜덤. 이거는 씨앗둥이가 우리가 씨앗둥이가 7가지였어요. 7가지 종류의 씨앗둥이가 종류적인 랜덤과 타이밍적인 랜덤을 두고 나오는 거예요. 다음으로 중요한 거 어떤 종류든 상관없이 시간차는 두고 랜덤하게 나온다. 자, 그러면요, 씨앗둥이가 등장을 하고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메인이지만, 자, 두 번째 우리가 문제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터치가 되었는가였어요. 그러면, 자, 씨앗둥이가 자, 여기가 터치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터치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보고 가요. 자, 그런데 이렇게 메인 씬이라고 놓고 보기에는 자, 씬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질 거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의 임의의 법칙에 따라서 메인을 01번이라고 하고 이 01 상황에서는 씨앗둥이가 랜덤하게 등장하는 걸로 하고요. 씨앗둥이가 내려오는 동화를 저는 메인 2번이라고 할게요. 자, 이 내려오는 동안에는 터치가 됐을 수도 있고 터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터치가 되었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터치가 되었다? 그러면은 씨앗이 터진다? 그리고 꽃잎이 흩날린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는 씨앗 터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뭐예요? 꽃잎이 흩날리다가 사라짐. 이렇게 되지고 그 다음에 터치가 되지 않았을 때는
땅으로 내려간다. 자, 이런 조건이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자, 요거 헷갈리니까 제가 여기쯤에서 선을 하나 그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터치가 된다라는 거는 씨앗둥이는 버튼형이라는 거예요. 클릭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캐릭터라고만 얘기할게요. 제가. 자, 버튼인데요. 캐릭터 버튼이에요. 그래서 btn이라고 버튼의 약자를 쓰고요. 캐릭터. 근데 이 캐릭터가 우리가 종류가 레드부터 있었잖아요. 그러면 01번부터 07번까지 캐릭터 종류가 있어요. 근데 얘가 버튼형으로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에서 내려오는 동안 터치가 돼서 버튼에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그 이벤트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씨앗이 터져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얘네 자, 씨앗이 터진다 했을 때 이거 파일명 만들어 놨네요. 자, 그럼 블러스트 칼라 값으로 가는데 자, 저 요것만 가지고 가서 시퀀스 애니메이션 있다라고 가고 자, 여기에서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블러썸 가야죠. 랜드일 때네요. 자, 여기가 이거네요. 요거고 얘가 밑으로 가고 자, 버스트하고 블러썸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아요? 저는 이거 터질 때 약간 뭐 경쾌하게 불꽃놀이 같은 사운드가 터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꽃잎이 흩날릴 때 뭐 차인벨이 샤라랑 하는 그런 소리가 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사운드 이런 것들 들어갈 거면 네이밍 만들어서 또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터치했는데 터치가 안 됐어요. 그럼 땅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럼 앞에다가 우리가 땅으로 내려갔을 때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지정해 준 거 없어요. 왜냐면 얘는 버튼이 아니었어요. 그냥 머무르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머무르다가 사라질 거니까 페이드 아웃에 대한 정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도 뭐 예를 들어서 시퀀스 any로 가는데 페이드 아웃이라고 해요. sq any 페이드 아웃 이렇게. 이건 모든 애들한테 적용이 될 거죠. 자, 그렇게 해놓고 다음에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가는 과정은 우선은 스킵하고요. 3초 동안 그럼 땅에서도 보면은, 자, 얘가, 자, 땅에 머무르는 동안이라고 할게요. 자, 요거 약간 구별해 주려고 제가 색깔을 조금 채워 놓을게요. 자, 핑크색일 때, 그 다음에 얘는 땅에 있는 동안에는 뭐, 현광색은 눈 아프니까 연두색일 때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이 상태에서 자, 이 친구가 똑같이 터치가 됐을 때와 터치가 되지 않았을 때 이 두 가지의 차이 값을 갖고 있겠네요. 터치가 되지 않았을 때. 자, 터치가 되었을 때는 뭐래요? 제자리에서 점프하고 까르륵 까르륵. 자, 그러면 그리고 터치가 되지 않았을 때 사라지기. 자, 이 사라지기는 결국 뭐예요? 얘하고 동일한 거죠. 이렇게 사라질 거고, 자, 여기도 선 하나만 긋고, 그리고 자, 여기까지 얘는 씬 메인 메인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땅에서 머무르는 동안 터치가 되었을 때도 앞에서 어떻게 할 거다라고 우리가 이미 정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걸 넣으면 되고, 사라질 때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요, 얘가 생존이 추가가 됐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생존이 추가되면 머무르는 동안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는 사라졌지만 이 머무르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하나만 더 합시다. 저는 얘를, 자, 메인, 얘를 01번이라고 잡고요. 02번이라고 할게요. 그 여기에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미 생존을 허락받은 추가 3분을 가진 친구들은 3-1, 메인 3-1에 가서 한 번 더 반복.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루프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 친구들은 뭐예요? 계속 여기서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반복이 됐다라는 거는 뭐를 의미해요? 나는 지금 계속 점수가 갱신되고 있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3분 동안 몇 마리가 여기에서 유지되고 있느냐? 그게 나의 최종 골라인으로 간다 그러면 이 펑션에 계산하는 트릭도 여러분들이 잡아줘야 돼요. 자, 한 마리당 점수를 몇 점으로 환산할 거고, 이 환산된 점수가 몇 점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는 얘를 가장 유의미한 데이터로 처리를 해서 이것들을 활용성 있는 데이터로 여기고, 얘를 우리 게임에서 뭘 해줄 때, 피드백을 줄 때, 우리가 어떤 피드백을 줘야 돼요? 내가 이 게임에서 어떤 식의 씨앗둥이를 잡았는데, 어떤 식의 행위를 통해서 씨앗둥이를 잡았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값, 랭킹이든 아니면 점수판이든 이런 것들로 피드백을 해줘서 이 3분이 딱 지났을 때 나는 얼만큼의 몹을 잡았어, 씨앗둥이를 잡았어 라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피드백과 동시에 결과가 나와야 되고, 컨디션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컨디션. 어떠한 결과에 따라서 분기가 바뀌는지에, 그리고 그것이 어떤 다양성과 제 플레이 가치를 제공을 하는지. 제가 이 펑션 트리를 잡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개발할 때 이러이러한 요소와 이런 단계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 펑션 트리는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물론 이렇게 미로에서 만들어 놓은 이 플로우 차트는 물론 개발자들이 봐요. 근데 이제 이 펑션 트리는 플로우 차트를 더 구체화 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사운드나 이런 거 들어가요? 안 들어와 있어요. 아무것도 그런 메뉴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근데 이제 펑션 트리로 작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운드 뭐 들어갈 거고, 애니메이션 뭐 들어갈 거고, 버튼 뭐 들어갈 거야. 그리고 자, 3-1 해당했을 때, 우리가 성공했을 때 터치가 되면, 자, 이쪽으로 넘어가줘야 돼. 터치가 성공해졌으면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 그리고 이렇게 왔을 때 원래 순서가 어떻게 돼요? 1 다음에 2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빠진 게, 터치가 성공이 된 씨앗둥이는 3-1로 다시 이동하면 되지만, 이거 뭐예요? 이 씨앗둥이는 성공도 아니고 터치가 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없어요. 가치 부여할 게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얘 여기에 뭐 이후에 어떻게 하라고 써줄 필요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씨앗둥이만 가지고 선택 요소를 봤을 때는 사용자가 다양한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뭘 배치했죠? 캐릭터. 캐릭터가 1번부터 7번까지 있어요. 그리고 터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터치라는 동작이 활성화 되게끔, 그거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어요. 자, 그럼 컨디션 측면에서는요. 시스템이 특정 조건에 따라 반응하거나 상태가 달라지는 걸 얘기하는데요. 우리 여기에 선택 조건이 뭐가 있었어요? 시스템 조건이 특정한 조건, 터치가 됐니? 안 됐니? 이런 조건문으로 존재를 하잖아요. 피드백은요. 사용자의 입력에 따른 결과 또는 그거에 대한 반응인데요. 터치했을 때 우리
꽃잎이 날아다니다가 흩날리다가 사라져요. 그리고 바닥에서는 뭐가 있어요? 땅에서는 터치하면은 까르르 웃어요. 뭐 이런 것들 넣었잖아요. 분기는. 분기는 뭐예요? 조건에 따라서 다른 경로 또는 어떤 결과가 그 흐름이 바뀌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터치가 되었는가 yes or no의 시나리오를 가져서 분기가 성공과 실패의 분기로 흐름 구조를 가졌어요. 자, 반복은 어땠어요? 실패하거나 특정 조건에서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반복적인 행동을 하냐? 하는 부분에 재도전할 수 있는 루프를 만들었어요. 실패를 해도 내가 터치를 못했다고 해도 얘가 땅으로 가고 땅에서 터치를 하면 또 땅에 있는 애들이 계속 가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는요. 지금 우리의 씨앗둥이는 하늘에서 3분 동안 루프하게 계속 떨어져 내리고 있어요. 바닥에 씨앗둥이는 쌓이고 있고요. 내가 바닥에 있는 애를 터치하지 않는 동안 하늘에 있는 애를 터치하면 되는 거고 하늘에 있는 애를 터치하지 않으면 하늘에선 계속 내려오고 있지만 바닥에 쌓여있는 애들을 터치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터치라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체 정말 큰 스크린 안에서 내가 박물관이나 전시관에 갔어요. 거기서 스크린 안에서 계속 뭐가 떨어지고 있는데 밑에는 계속 쌓여요. 내가 치우지를 않아서. 얼마나 정신없게 두들기겠어요. 그런 체험 요소가 결국에는 재미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재미 요소로 여러분들한테 인터랙션의 요소 중 5대 요소 중 이 모든 것들을 충족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를 했다고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우리 오늘 배운 거는요. 선택하고 조건 걸고 결과를 제공하고 피드백으로 보여주면서 반복하게 해서 그 콘텐츠의 가치를 완성도를 높이는 인터랙션의 핵심 구조 5개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게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양한 게임이라든지 체험 활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설계가 가능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게임들이 어떻게 이런 요소들을 더 구체적으로 가졌을 때 기능적으로 재미적인 요소들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지 충분히 생각해 봐요. 우리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완성시키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수업 시간에 만나요.